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온 토리쌤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한 세 분이 또 와주셨어요. 원래는 둘이서 진행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 그레쌤, 지니쌤, 조이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레쌤부터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그레쌤입니다. 박수. 박수! 네, 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한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지난 12월에 갑자기 뭔가, 소개팅 같은 거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로테이션 소개팅을 또 도전해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로테이션 소개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듣기는 들어봤고, 대충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는데, 주변에 실제로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서, 어, 토리쌤이 처음입니다. 와. 네, 제가 이 로테이션 소개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로테이션 소개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인기인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테이션 소개팅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게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막 넷플릭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나는 솔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현실로 옮겨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훨씬 간단하고 훨씬 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 소개팅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쉽게 말하면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의 숫자는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뭐 10명씩 모여가지고 남자하고 여자가 1대1로 앉아요. 그리고 10분 정도 대화를 나눈 다음에 종이 울리면 이제 남자분들이 옆 테이블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소개팅이라는 게 되게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나는 솔로 같은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개팅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다 한 번씩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그런 경쟁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소개팅이랑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개팅을 또 좀 해보신 분들의 경험담, 또 해보지 않으셨다면 또 그런 분들의 그런 궁금증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썰이 있으신 분, 뭐 이런 일반적인 소개팅과 이런 로테이션 소개팅이 좀 뭐가 다른 것 같은지. 네, 뭐, 조이쌤. 일단은 저는 소개팅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몇 번 해봤는데, 뭐 일반적인 소개팅이라고 하면 가운데에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고, 간단한 주요 정보, 뭐 이름이나 나이, 직업 정도, 아주 간단한 성격 정도를 주고받고, 연락처를 이 중간에 그 소개해주는 사람이 서로에게 전달을 해주면, 실제 만날 예정인 두 사람이 연락을 간단하게 주고받고, 약속 장소나 뭐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 일정을 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소개팅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소개팅은 그랬는데 지니쌤은 어때요? 어땠어요? 어떤 소개팅을 해보셨나요? 비슷했죠? 보통
주선자 통해서 만나면 대략의 신상 정보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차 마시러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괜찮으면 서로 애프터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좀 시간은 거의 3, 4시간 정도 한 번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소개팅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주선자 없이 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같이 만난다고 하면 거기서 마음에 들었을 때 애프터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정말 잘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럼 일단 아까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좀 더 추가될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게, 일단 우선 주선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뭐 키는 얼마인지, 키는 얼마나 큰지, 또는 뭐,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자기가 이 업체에 먼저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증명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충분히 자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소개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허들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직업이 있다 하면은 웬만하면 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업체를 한번 알아봤을 때는 이게 요즘 결혼 정보 업체가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개팅이긴 하지만 거의 선 보는 것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도 언뜻 들었어요. 좀 더 캐주얼한 선짜리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업체에다가 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내가 같이 이야기할 상대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떤 자기소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 MBTI가 무엇인지, 내 취미와 특기는 무엇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써놓고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그 카드를 교환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화 주제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되게 독특했어요. 궁금한 게 그리고, 있는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외국인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나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외국인, 본, 외국인은 음, 만난 적은 없는 거죠?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그게, 그쵸, 그쵸. 아, 왜냐면 갑자기 또 궁금했던 게, 여- 미국에서는 MBTI 얘기를 하면 약간 모르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분이 한국에서 이 로테이션 소개팅 가려면, MBTI 뭔지 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음, 들었어요. 맞아요. 그 네. MBTI가 성격 유형 테스트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고, 이제 마치 별자리라든가 뭐 그런 것, 결자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특징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MBTI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MBTI가 뭐뭐시네요. 저랑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런 사람은 되게 특이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서로 뭐 호감 있는 사람에게 그런 호감을 표시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소개팅이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좀 있었던 사람에게 쪽지를 써요. 그러면 자기 이름하고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걸 이렇게 쓴 쪽지를 그 사람의 봉투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집에 그 봉투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이랑 소개팅을 했을 때 나를 선택한 몇 명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이제 딱 보면은 내가 번호를 준 사람과
내가 번호를 받은 사람이 일치할 경우에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매칭이라는 게 이제 서로 연락처가 교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날로그 시스템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 업체 쪽에다가 나는 뭐 1번과 4번 남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서로 매칭이 되면은 연락처를 주고 매칭이 안 되면 뭐 매칭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가본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는 아날로그 방식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정말 정말 이제 나는 남자친구가 너무 급하다 이런 사람은 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쪽지를 넣어도 되는 걸까요? 아, 맞아.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쪽지를 한 사람당 4개씩만 줘요. 그러면은 아, 10명이 있어도 4명한테까지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좀 웃겼던 거는 거기서 어떤 같이 이야기한 남자분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되게 많았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쪽지를 원래 4개까지만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 쪽지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는 쪽지가 있고 그냥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대에게 주는 쪽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뒷면에다가 자기 번호랑 연락처를 써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쪽지를 이렇게 뿌리는 분도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마음에 조금 드는 사람한테 주는 쪽지가 있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않는? 그냥 어. 어 이게 왜냐하면은 누구에게 왜? 쪽지 주고 누구에게 쪽지를 안 주면 이 사람이 아, 티가 티가 나니까 나구나.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전화번호가 있는 쪽지고, 하나는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쓰여 있는 쪽지거든요. 네, 지니쌤. 그럼 만약에 나는 아무에게도 쪽지 주고 싶지 않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재미있었습니다 쪽지를 10개를 몇 개를. 넣으면 돼요. 네, 아, 굉장히 논리적이네, 사람들이. 그쵸. 네, 조이슨. 근데 저는 정말 제 주변에도 가끔씩 있거든요. 정말 급한 친구들. 나는 너무 음, 외롭다. 혹은 빨리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예,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랄까, 일단 비용이 없는 결혼 정보 회사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소개팅의 실패 확률을 좀 많이 줄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니쌤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소개팅 나갔는데 진짜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 식당에 들어오는 순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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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나오네요. 그때의 생각이 떠올라서. 네. 그, 어쩔 수 없거든요. 실제 소개팅에서는 내가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예의를 생각해서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보내야 된다는 그 굉장한 제약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한두 마디라도 나눠보면 그 적어도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조금 더 두세 번은 만나볼 수 있다. 이런 거는 바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조이쌤 말씀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로테이션 소개팅은 참가비가 없나요? 아, 참가비가 있어요. 근데 모임마다 아, 다 다른데, 어떤 곳은 남자가 더 많이 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비슷한 데도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남자 참가비가 여자보다 더 비쌌던 것 같고 왜일까? 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뭐 2, 2만 원, 3만 원? 만 원짜리도 만 원짜리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정도라면 사실 뭐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뭐 밥 한 끼 먹는 거 생각하면 괜찮죠. 지니스 네. 그럼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소개팅 할 때는 만약에 잘 되면
주선해준 사람한테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그 로테이션 소개팅에서 성공했으면 그 주최한 업체한테 뭔가 돈을 더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음. 뭐 매칭이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 사례 같은 거 뭐 거기 업체에다가 얘기하면은 그 걔네도 그쪽에서도 좀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생각보다 제가 결혼정보 업체는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업체는 그냥 소개 자리만 마련하고 그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조이쌤 말씀대로 진짜 그런 건 되게 좋았어요.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제 경우는 13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딱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너무 외향적인 사람이라던가, 너무 막 건강을 심하게 중시하는 사람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약간 그런 기준을 좀 세울 수 있게 됐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조이스. 오, 맞아요. 진짜 뭐랄까, 나도 몰랐던 나의 취향과 성향, 이성을 만날 때의 나의 성향과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단시간에 많은 상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소개팅에서는 없으니까. 네, 오, 좋은 점이 많네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소개팅에는 큰 관심이 없는데 MBTI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뭐 막 ESTJ 이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MBTI 가진. 그래서 거기 가서 MBTI의 그 다양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달까?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뭐 음, 어떤 MBTI는 나랑 잘 맞을 거고 어떤 MBTI는 좀 안 맞을 거고 그런 게 약간 대화해 보면 10분 대화해 보면 막 남자친구 하고 싶은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MBTI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인터뷰 연습도 될 것 같고 아까 외국인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말하기 연습도 될 것 같은 어학당에서 이거를 해보면 어때요? 로테이션 오, 소개팅. 오, 그냥 남자 여자 구분 말고 5명 5명 이렇게 팀 짜서 어, 저희는 어학당에서 그 1급 존댓말 가르칠 때 학생들하고 다른 반 학생들하고 합반해서 그런 소개팅 같은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때 만나서 친해져서 파티하고 학기 말에 같이 놀러 가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좋다. 괜찮다. 음, 요, 요즘 세대한테 맞는 뭔가 활동인가 봐요. 막 경도도 그렇고 경찰과 도둑 뭐 감자튀김 모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맞아, 그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만나서 같이 뭔가 하고 빨리 헤어지고 이런 걸 맞아요. 보니까 이런 소개팅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던데, 뭐 와인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파티 모임 같은 것도 찾아보니까 많이 생겼지만, 저 같은 내향인들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로테이션 소개팅이 좀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시 또 해볼 수 있을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해서 저 같은 내향인에게는 또 좀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나는 진짜 소개팅을 안 하고 그냥 뭐 친구를 만나는 자리로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러면 외국인 친구들도 뭐 충분히 나와도 괜찮지 않나 싶고. 그럼 로테이션 친구 사귀기? 로테이션 친구팅. 목적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소개팅이라고 명명을 하고 기획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뭐 친구 만나기, 낯선 나라에서 친구 만나기,
뭐 낯선 도시에서 같은 취미 생활 할 친구 만들기 뭐 이런 식의 기획이라면 얼마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네, 이루어질 수 있는 포맷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뭔가 어, 고향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뭐 연애든 아니면 친구 사귀기든 이런 여러 종류의 모임은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100%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고 그냥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은 나랑 좀 더 잘 맞네?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서 저에게는 이제 로테이션 소개팅도 그런 재밌는 체험 중 하나였던 것 같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걸 좀 해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 나라의 재미있는 이런 만남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